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원입니다. 네, 올해 연말에 부동산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표준 임대료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대책으로 나옴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표준 임대료 제도를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실행을 하려고 하는지 보면은 바로 전세 이중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말 이제 전세 가격 자체가 정말 급등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낮은 지역도 있고 전세 가격 자체가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세 이중 가격이 뭐냐? 우리가 봤을 때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 중에 이 전월세 상한제, 바로 5% 상한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2년을 더 추가적으로 살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2+2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로 인해서 4년을 거주를 할 수가 있었죠. 토탈 4년을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 2년을 거주를 하고 2년을 추가로 거주를 할 때 여기 중간에 임대인, 집주인이 여기에 금액 자체를 5%밖에 못 올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전세 가격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의 경우는 2억 1천만 원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5% 제한을 무조건 집주인은 지켜야 되는 제도, 바로 전월세 상한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전월세 상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언제?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을 때,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이런 신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전월세 상한제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5% 상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2억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 시세에 맞게 주변이 뭐 예를 들어서 5억 아니면은 6억이다. 그러면은 바로 5억에서 6억으로 껑충 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세 이중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은 정말 전세가 2억이고 어떤 지역은 전세가 5억, 정말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전세 이중 가격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두 개의 층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아래층은 2억, 위층은 5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아파트 안에서도 정말 한 개 세대는 2억, 한 개 세대는 5억이기 때문에 세입자들 자체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세 시장의 이중 가격 때문에 이런 정부 자체가 표준 임대료를 도입한다. 여당이 이미 이런 표준 임대료 개정안, 이거 법률안을 벌써 이미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 연말에 바로 이제 실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표준 임대료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임대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각 지역마다 이제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전세 가격 자체, 여기가 2억이다. 그리고 여기는 2억 1천만 원이다. 여기는 2억 5천이다. 가정을 했을 때 이 전세 가격 자체를 거의 평균치를 내서 동일하게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게끔 만드는 게 표준 임대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자체에서 전월세 신고제, 올 6월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됐죠. 전월세 신고제,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 월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지자체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각 지자체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지역별로 전세 가격을 매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드러나죠. 우리가 이제 6월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됐죠. 2021년도 6월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됐고, 지금 몇 월달이죠? 9월이죠. 이제 약 10월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지자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을 한 겁니다. 기간 자체가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짧은 시간 안에 각 지자체에서 신고된 가격 자체가 정말 믿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신뢰할 수가 있는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가격의 치솟는 전세 가격. 내용 보시게 되면 신규 갱신 계약 기간 이중 가격 심화, 전세값 급등, 또 다른 가격 규제, 신중 접근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표준 임대료가 도입되면 이제 불안한 시장에 더욱 불안을 가속화시키는 일이 만들어지거나 오히려 전세 가격을 정말 급등시킬 수 있는 이런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추가 이제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표준 임대료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보도 내용에 거의 다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표준 임대료가 또 다른 가격 규제로 작용해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주변 시세와 물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자체만 봤을 때에도 정말 부동산 가격 자체를 정부가 정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인 사유 재산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대신 가격을 정해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개인 부동산은 개인이 정해서 알아서 시장 원리에 맞게끔 흘러가게끔 놔둬야지 이런 개인 재산까지 침해하면서 가격을 정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의 입지나 면적, 충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는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면밀히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밖에 안 한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부동산 시장의 전세 가격을 정한다. 이거는 기간 자체가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기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 다주택자들이 급증해 세입자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표준 임대료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 정말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작용은 나타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임차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임차인은 이 임대료 자체가 너무 높게 측정이 되면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고,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는 이런 전세가가 너무 낮게 측정이 되면 또 반대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맞게끔 그대로 놔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선진국들도 이런 10여 년 전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영국이라든가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런 표준 임대료를 도입함으로써 정말 많은 부작용을 낳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 이런 제도를 뒤따라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이제 표준 임대료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이제 부작용이 나을지 한번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입자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삶의 질이 떨어질까요? 우리가 집주인 입장에서는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A집이 상당히 삶의 질이 높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집들 자체가 정말 방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보수도 잘 되어 있고 벽지도 깨끗하고 안에 풀옵션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세입자들이 너도 나도 거주를 하고 싶어 하겠죠. 이 B라는 주택 정말 안 좋아. 물도 새, 그리고 겨울에 우풍도 생기고, 그러면은 당연히 세입자들이 살기 싫어하겠죠.
근데 표준 임대료가 도입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이 전세 가격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수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전세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이 세입자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게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월세의 전환 속도 가속화. 이 월세의 전환 속도가 정말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세가 동일한데 내가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죠. 그냥 똑같이 월세를 받는 게 이득입니다. 내 주택이 뭐 좋다고 해서 주변 전세가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죠. 월세 받아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월세를 받아서 내놓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월세의 전환 속도가 정말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전세 매물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월세로 전환을 하는 집주인분들이 많아지면 이 전세 매물 상당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보면은 전세 매물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전세 가격 정말 급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원인은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매물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 당연히 전세 가격 정말 급등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 지금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도 지금 전세 가격, 신규 공급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 급등이 된다라고 뉴스 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표준 임대료 제도가 추가적으로 또 마련이 되면은 임대차 3법에 맞물려서 전세 가격 정말 급등, 폭등, 전세 대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과 자산의 격차가 정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양극화, 초양극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산을 이제 늘려갈 것이고 그 외에는 정말 월세 살해하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밖에 없게끔 지금 정부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제도는 앞으로 도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표준 임대료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제도가 실행이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부작용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이제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